지금 사야 될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7월 반등, 8, 9월 조정, 10월 반등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주식들을 사면 좋을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7월 반등, 8, 9월 조정, 10월 반등 이 시나리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때가 7월 반등기였죠.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반등 시나리오는 맞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 움직임이겠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실제 저는 투자를 했을까? 자, 실제 삼성전자 제 계좌에 매매한 내역입니다. 여기 B자 표시가 보이시죠? 이게 제가 샀다는 표시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실제 저는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삼성전자 영상에서 제가 제 계좌 내역을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매수 단가가 55,700원 정도에 맞춰졌습니다. 자, 요 정도 부분이죠. 매수 단가가 요 정도인데 제가 저점에 사서 수익을 봤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공포와 탐욕지수, 그리드, 탐욕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반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었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제가 이 지수를 자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 우리가 매수해야 될 구간은 여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한 구간 어디죠? 공포 구간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주가는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나요? 전 상승할 때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를 했죠. 예전에 차이나 전기차 ETF를 포함해서 제 거래 내역을 가끔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죠.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반등을 했을 때 매수 단가가 여기였어요. 바이 표시가 여기 이렇게 다 찍혀 있었죠. 이때 샀나요? 안 샀어요. 저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그 원칙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 실제 투자를 합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3만원대 떨어져야 산다, 이런 분이 계신데,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매수하기 좋아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을 때 심지어 욕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만원 간다, 2만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점에 사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3만원까지 간다면 그분은 과연 3만원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2만원 간다, 만원 간다, 삼성전자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절대 저점에 사지 못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쌀 때 사 모아가는 거지, 그리고 절대 저점을 맞출 수 없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3만원 가니까 3만원에 사야 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적정 가치, 밸류보다 싸다고 느낀다면 사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도 정확히 저점이 여기가 될 거다 맞추지 못하죠.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꼭 저점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을 버리고 쌀 때 모아가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하락장이 좀 장기화되고 조정장이 길어졌을 때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쌀 때 사 모아간 물량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아요. 이게 저의 실제 투자 방식이에요. 탐욕 구간에 사는 게 아니라 공포 구간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피크, 몇 주 정도 전에 여기 이 고점이 아마 피크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죠. 많이 빠졌어요. 지금 1402원까지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비중이 큰 유로와 달러의 환율입니다. 굉장히 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환율 피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에요. 물론 주가도 이렇게 피크 치고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피크를 찌더라도 이렇게 한번 꿈틀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피크 구간으로 보고 있다. 여기가 환율 피크가 되고 환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본다. 그리고 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 한국의 자산 가격,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외국인이 달러를 가진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싸져 있다. 삼성전자도 실제 반토막이 안 났지만 외국인 입장에선 반토막이 난 거예요. 달러를 가진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코스피 한국 종목이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미국 증시보다 지금 코스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외국인 환차익, 저가 매수, 이 영향이 아주 큽니다. 실제 10월 달부터 외국인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코스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10월 11일부터 제가 뽑았는데 이전에 10월 이전 10월 1일부터 이때도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순 매수예요. 외국인들은 계속 10월부터 사 모으고 있다는 거죠. 아니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증시도 안 좋은데 왜 외국인은 코스피를 사고 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피, 삼성전자를 봤다면 저가 매력,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삼성전자 최저점은 51,800원이었겠지만 외국인이 보는 삼성전자의 최저가는 5만 원이 안 됐다는 거죠. 5만 원 아래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위험한데 어떻게 사느냐? 그럼 우리는 과연 언제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3만 원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란 거죠. 내가 주식을 언제 사야 될지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싼지 비싼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근거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금리 4%,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과거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 추이를 쉽사리 빠르게 줄였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 명확히 금리를 언제부터 내릴 거다. 이런 긍정적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 실제 이렇게 7월부터 계속 0.75 엄청나게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12월 달에 있을 FOMC 이때 얼마를 올릴 것이냐? 이때 0.75 혹은 0.5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 시점에 뭐 고용이 탄탄하느냐, 물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물가 선행 지표인 유가가 어쨌든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 물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이렇게 반등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 집값 관련된 그런 지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관건인 10년 국채금리. 추세적으로 이렇게 오버슈팅 영역이 분명히 있었어요.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이때 80년대 초반 금리를 21% 넘게 올렸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경기 침체 구간이죠. 이런 엄청난 피크 구간,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오버슈팅은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빠진다. 이렇게 빠진다면 이때 증시는 반등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빠져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러면서 빠집니다. 증시도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 돈으로 퍼올리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싼 구간에서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쉬워요. 자, 국채금리가 꺾인다면 이렇게 증시는 반등을 합니다. 지금은 증시에 호재가 안 먹히죠? 좋은 호재들이 있어도 증시가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국채금리,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금리 꺾이는 인상 속도가 이렇게 꺾여줄 때 중국 리오프닝 같은 이런 호재와 함께 증시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호재가 크게 작용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S&P 500의 평균 PER, 적정 가치. 지금이 얼마냐? 최저점에서 15배였어요. 근데 지금 16배, 16배 초반이다. 여전히 평균보다 싸다는 거예요. 거품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평균보다 싸다고 무조건 증시가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더슈팅 영역이 반드시 있죠. 하지만 이때 모아갔을 때, 쌀 때 모아간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을 했죠.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1930년 이후부터 증시에 좋은 움직임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 10월 반등 시나리오의 이 부분도 하나의 근거가 됐었죠.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게 증시가 지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초위험 자산인데 움직임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럴 때 두 개입니다. 이렇게 횡보 구간이 길어질 때는 위나 아래로 큰 방향성이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아직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나. 위험 회피 심리가 아주 높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증시의 이런 최저점 구간, 정기예금이 48조 폭증을 합니다. 지금 시중은행도 5%짜리 예금이 나왔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증시의 고점, 증시가 코로나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때 우리가 예금을 했나요? 특히 이 구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간, 가장 증시 상승의 피크인 이 구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금을 했나요? 전부 다 증시로 돈이 몰렸죠. 여러분, 주식과 예금은 반대예요. 주식은 위험자산, 예금은 안전자산입니다. 증시 꼭대기에선 여기로 돈이 몰리죠. 바닥에선 여기로 돈이 몰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대중의 심리는 반대로 간다. 여기서 주식이 아니라 예금을 했더라면, 여기서 예금이 아니라 주식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적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금리 인상 추이가 어쨌든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12월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몰라요. 아직은.
하지만 이렇게 인상 추이가 꺾이는 이 시점,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사야 되느냐? 자, 이때는 환율과 금리가 피크를 치고 하강하는 국면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대형주, 기술주에 돈이 많이 몰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초입이죠. 증시 반등의 초입이에요. 이 메커니즘이 왜 나타나느냐? 자, 외국인이 10월부터 환율이 피크 구간에 있을 때 국내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그럼 이 외국인들이 과연 뭘 살까요? 우리나라 중소형주 잡주를 살까요? 아니죠. 대형주를 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이 대형주가 어느 정도 랠리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 자금은 다시 다른 주도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자금은 계속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국채금리가 이렇게 피크치고 하강하는 국면, 여기서는 기술주, 금리가 코로나 때 금리가 확 빠졌죠. 이때 뭐가 올랐죠? 빅테크,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미래의 이익을 땡겨오는 주식들. 금리, 할인율이 낮다는 거는 분모에 있는 할인율, 이게 점점 낮아진다는 거는 이 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미래에서 땡겨오는 그 이익의 크기가 커진다. 기술주가 수혜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국채금리가 피크치고 내려온다면 기술주로 다시 돈이 몰릴 수 있다. 물론 내년에 이익 전망이 확 좋아지는 종목들이라든지 호재가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종목이 주가 반등 시에 크게 갈 수 있겠죠. 무조건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결정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심리적 요인을 잘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능과 심리가 주식시장에 녹아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도 움직이게 되어 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반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매매 또한 반대로 가게 돼 있다. 제가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산 이유도 똑같습니다. 저의 매매 패턴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은 수량을 사죠. 위에서도 제가 매수를 했어요. 하지만 보류를 하다가 한번 아래로 파동이 더 빠질 때 맥점에서 물량을 실었죠. 매수 단가가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청해나 전기차도 이렇게 빠질 때 제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했지만 밑바닥에서 물량을 실었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여기에 잡히고 이렇게 올랐죠. 저는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샀습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팔 때, 욕할 때 사고, 남들이 호황에 젖어 있을 때 팔았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대로 하는 매매, 내 심리와 본능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본능과 반대로 가는 매매를 하자. 분위기가 지금 증시가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움직임에 따라서 이 반등이 지속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할지 결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상황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